자, 지금부터 2018년도 고1 3월 모의고사 3회 영역에 여기는 지금 경제 지문이 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살펴보고 오는 것도 좋은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문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의미에서 자, 다음과 같은 표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개념어라고 되어 있는 개념어, 어떤 용어 설명이나 용어 설명 같은 경우에 네모를 쳐서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여러 개가 나온다면 번호를 매겨가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설명에 의하면 뭐 동그라미나 세모 뭐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다 하라는 말들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 네모로 다 표시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표시하는 건 인과관계를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거나 내려간다 이거는 상승하강을 표시할 겁니다. 특히 여기는 경제지문으로서 이게 굉장히 유용한 효과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 상승하강 관련해가지고 인과 상승하강, 그 다음에 혹시 경제지문에서는 공식으로 요약해 놓을 부분이 있으면 이 정도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는 거 좀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요, 여러분들이 요 지문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서 요 따라가면서 이런 표시들이 가능할 거예요. 봅시다. 조세는 그러면 여기는 조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겠구나 라고 하는 걸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국가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주체인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걷어들이는 돈이다. 예, 조세, 세금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국가가 조세를 강제로 부과하다 보니, 자, 여기서 요소가 뭡니까? 강제로 부과하다 보니 의욕을 떨어뜨려서, 자, 의욕이요, 고개 떨어져서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하거나, 요게 나타나거나, 그 다음에 그 공평하지 못해 불만을 야기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는 조세를 했을 때 문제점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프로블럼. 따라서 조세를 부과할 때는 조세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고려해야 된다. 조세의 효율성, 공평성. 자, 이렇게 분류 내지는 분석하는 경우에는 이 조세의 효율성, 그 다음에 공평성에 대한 얘기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걸 생각하고요. 우선 조세의 효율성은, 자, 효율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금 얘기했는데 효율성이란 상품에 소비세를 부과하면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적게, 자, 세금, 소비세가 세 부과를 하면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격이 상승하고요. 당연히 가격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소비자 상품을 적게 구매한다. 구매 자체가 줄어들 거다. 그 다음에 생산자가 상품을 받아서 얻은. 그 다음에 요거에 의한 결과가 생산자의 이익 역시 줄어들 거다.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적게 구매하기 때문에 상품을 적게 근다. 그것 때문에 상품을 적게 되는 소비자의 편익이 줄어들게 된다. 뭔지 모르지만 소비자 편익이라는 건 소비자가 얻게 되는 이익, 그런 게 줄어든다. 자, 소비자와 자, 그 다음에요.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자, 편익이 줄어들게 생산자에 팔아서 얻는 이윤도 줄어들게 돼. 당연히 이윤도 줄어들게 되겠죠. 생산자 이익, 요 이윤, 요것도 같이 줄어드는 결과가 준다. 소비 생산에 얻는 편익이 줄어드는 것을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한다. 편익에 대해서는 뒤에 개념이 나옵니다. 조세로 인해서 생기면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
즉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승이냐 경기라고 하는 것들이 둔화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답니다. 그래서 자, 경기 둔화라는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서 이것처럼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경제적 순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므로 조세를 부과하면 순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세를 부과할 때 부과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거는 뭐라고요? 경제적 순손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 경제적 순손실을 최소화하는 것.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경제적 효율성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조세의 공평성은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요게 확보되면 형평성이 높아져서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 저항을 줄일 수 있다. 자, 공평성 증가요. 요게 증가시키면 같은 말로 형평성이 증가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여기 이제 두 번째 달라. 세 번째인가요? 자, 그러면 그것은 조세 저항. 요게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 예, 당연하겠죠? 자, 이런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편익 원칙과 능력 원칙이 있다. 또 나눠서 설명하네요. 편익 원칙, 그 다음에 능력 원칙이 있다. 편익 원칙은 조세를 통해 편익 원칙이 있는데 제공되는 도로나 가로등과 같은 공공재를 소비함으로써, 자, 편익 원칙은 공공재를 소비한답니다. 함으로써 그 얻는 편익이 클수록 세금도 커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공공재에 사용하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저항이 크지 않지만, 자, 이거는 조세 저항. 요거는 적다. 그러나 문제는요. 자, 요런 공공재 사용량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 조세 부담자의 편익 수혜자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답니다. 문제점으로 그 사용량을 확인하기 어렵고 두 번째 그 조세 부담자 편익 수혜자. 자, 이게 뭐냐면 돈을 낸 사람, 세금을 낸 사람은 이건데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 달라지는 문제점, 이런 게 생긴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 공공성 확보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단락은 그 편익해서 이제 그 설명과 문제점 이런 걸 얘기하네요. 자, 그 다음에요. 능력 원칙은 두 번째 능력 원칙은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고려한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 자, 요거는 소득이나 재산 능력, 요거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으로 조세를 통한 소득을 재분배 효과가 있다. 자, 요거는 세금을 부과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재분배 효과가 있고요. 능력 원칙은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으로 나뉜다. 그래서 역시 여기도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으로 나눠놨습니다.
수직적 공평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소득,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이런 거고, 이게 이제 서로 비례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 특정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나 해서 이것 때문에 뭐 한다고 그랬냐면 비례세, 누진세 라는 것을 부과한답니다. 그 다음에 수평적 공평은 소득이나 재산이 같을 경우 세금도 같아 한다는 것. 즉 소득, 재산 이런 것들이 동일하면 세금도 동일. 자, 그런데 수치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동일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이 달라 내야 하는 세금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요거는 또 하나 뭘 얘기하느냐 하면 부담 능력.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양가족 수가 다르면 차이가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공제제도를 통해서 조세 부담력이 적은 사람의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세금을 줄여준답니다. 자, 요걸 좀 생각해 보시면 요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분석에 의한 내용 전개 방식이 주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서로 대조되는 개념들을 나열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와 해결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드러나고 해서 이런 지문들은 반드시 양쪽의 특징에 대한 것들이 나타날 텐데 이런 것들을 서로 맞바꾸기로 오답을 만든다는 것, 오답을 이런 방식으로 만든다라는 걸 반드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문 분석을 먼저 하기는 했는데요. 문제풀이는 지문을 알고 푸는 것과 바로바로 지문으로 가서 이렇게 푸는 것들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요. 2번이 기억과 니은이라고 그랬으니까 7번 먼저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례의 적용이기는 하나 보기 문제 요거 풀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거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자, 기억이 뭐였냐면 자, 여기 얘기했던 것 중에 기억이 효율성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공평성입니다. 그러면 생각해야 될 게 양쪽의 설명을 할 때 설명이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거나 아니면 그 자체에서 세부적으로 나온 게 서로 바꾸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바꾸어 가지고 오답 만든다는 거 생각하고 눈을 크게 뜨시고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효율성 요거는 기억은 조세가 경기에 미친 영향과 관계가 있다. 즉 세금을 내게 되면 수요나 이런 편익이 줄어들어서 경기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걸 고려해가지고 세금을 매겨야 된다니까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납세자의 조세 저항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니은이요. 요거는 공평성. 그래서 조세 저항을 줄여준다 나왔으니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니은과 달립니다. 소득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소득 재분배라는 말 찾아야 되는데 기억, 효율성이 소득 재분배랑 관련이 됐었는지 본문 확인해 볼 거고요. 니은은 조세의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자, 공평성과 형평성 같은 말이었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모두 조세를 구할 때 고려해야 될 요인. 예, 맞습니다. 그럼 소득 재분배는요. 누진세나 비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재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내거나 뭐 이런 걸 얘기한다고 했는데 자, 뭐 요약한 부분에서 보든지 아니면 본문에서 그
그 소득 재분배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재분배 효과라고 정리한 데가 지금 여기 있네요. 어떨 때요? 능력 원칙에 따라서, 즉 어디에 관련되는 겁니까? 공평성과 관련해서 돈을 얼마나 버느냐, 요거에 따라 가지고 돈을 내는, 이게 재분배 효과랑 관련이 있다. 본문에서 지금 여기 능력 원칙 쪽에 해서 요 재분배 요런 것들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이게 7번이 재분배 효과는 형평성과 관계없다. 자, 서로 이렇게 바꿔서 특징을 설명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자, 이게 답이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으로 가시면은요. 경제 수업의 일부분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 소득이 이렇답니다. 근데 소득이 좀, 여기는 소득은 같은데 공제액이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납부액이 공제액의 차이 때문에 납부액이 다르고요. 여기는 소득 자체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보면 A와 달리 B에게 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조세의 공평성이 약화됐다요. 공정하다. 자, 약화된 게 아니라 강화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틀렸고요. B가 A와 달리 부양가족으로 공배제를 받는 것은 실질적인 고려한 것이다. 예, 맞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럼 니은 들어간 것들 빼고 다 없앱니다. 기억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니은 들어가고 디귿, 리을은 똑같으니까 디귿 판단하면 되겠네요. 아, 그리고 니은은 들어가야 되죠. 이런 당황스럽게 답이 2번이네요. 자, 리을 한번 볼까요? 차이가 있는 것은 편익 원칙을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이다. BC가 편익 원칙은 뭐죠? 이익을 얼마나 내느냐예요. 근데 편익 원칙이 그러니까 이용한 것만큼, 자, 편익 원칙이 어떤 거였냐면, 자, 공공재를 소비할 때 그 이익을 얻은 것이 있으면, 그 어떤 것들 혜택을 얻었으면 그거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것이 편익 원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편익 원칙은 형평성과 관련되는 거고, BC 이 항목 자체는 전부 형평성, 공정성하고 관련이 되는 거라서 지금 이것도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세율이 5%이고 10%인 것은 수직적 공평. 그렇죠. 5%, 10%.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세율을 높여가지고 돈을 낸다. 이런 거랑 관련해서 지금 요거는 맞는 거라서 2번이 답이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6번. 상반된 두 입장을 비교 분석한 후, 자, 내용 전개 방법은 정리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상반된 두 입장, 찬성, 반대, 그 다음에 이것을 절충한다. 요거를 절충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 요거를 지금 변증법이라고 하고요. 요번 수능에도 요거 관련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의견에서 좋은 점을 이끌어내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을 기준에 따라 구분한 뒤 특성을 설명한다. 예, 지금 보면 계속 가지치기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린 2번이 답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게 분석 내지는 분류에 의한 기준에 따라 나눠놓는 분류, 그 중에서도 구분, 요거에 의한 요 설명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대상에 빗대어 표현한다. 자, 이런 것들을 유추라고 합니다. 비유법처럼 공통점을 이용하는 것. 자, 그 다음에요. 통념을 반박하여 대상이 가진 속성을 새롭게 비한다. 통념이라는 건 일반적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떤 거요? 가정의 주부는 여자가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게 통념이에요. 그것을 새롭게 조명한다 그랬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이 발달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대상의 발달 과정이요. 지금 시간의 흐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안 되고요. 이런 거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걸 통시적 설명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린 2번 답이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